수업하는 선생님은 지금 힘들어가지고 온몸에 땀 흘리고 있는데 와 한국이가 혼자 덥다고 지금 전국이나 쓰고 있고 와 맞다 이거 선생님 같이 이렇게 나오겠다. 참고로 수업 시간에 단어 최저치 쓰다가 걸리면 2배, 10번이면 3배, 14문장 21문장에 2점. 원래는 오늘 주임 교재로 수업 좀 진행해서 한 주문으로 또 나가려고 했는데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코어 개념 살리는 거 이번에는 다시 한번 시켜주고 넘어갈 거니까 오늘 수업 이후에는 제발 코어 개념 다시 똑바로 머릿속에 살려보시는 걸 중점 잡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들이 다시 한번 똑같이 나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코어 개념을 얼마나 똑같이 잘 살려왔냐가 핵심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쌤이 좀 수업적 특징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말을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대답을 되게 많이 시키는 편인데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다고 혼내지는 않아요. 당연히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의 범위가 다르고 머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건 맞는데 쌤이 정답을 알려주고 정답을 알려주고 얘들아 이 문장 다시 따라 말해보자. 그래서 따라 말하기를 시켰는데 입을 꾹 다물고 앉아있다. 자꾸 하는 신용만 한다. 멍 때리고 있다가 반복이 되면 수업을 들을 의지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없는 거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을 시킨다는 건 정답을 니들이 빨리 얘기하세요를 많이 시키겠다가 아니라 따라 말하는 건 적어도 집중해서 해주세요예요. 그리고 따라 말하시는 게 체화가 잘 되셔야 머릿속으로 스스로에게 개념 진화를 잘 시킬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순간적으로 빠르게 대답이 튀어져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알겠니? 예. 대답을 할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건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알겠니 모르겠니를 제가 알려드려야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고개짓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6살이 아니니까요. 알겠다 모르겠다. 알겠다. 예, 대답 소리 들리게 해주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 8분사 빨리 짚고 넘어갈 거야. 오늘 첫날이니까. 자, 8분사, 영어의 분사 몇 개? 8개. 네, 8가지의 분사가 있습니다. 특히 5만은 내신의 범위에 문법의 범위가 있다고 해도 그 안에 북한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거 이상으로도 나와요. 변형을 시키고 싶고 내가 어렵게 문제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문법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중3 문법에 좀 더 상세 내용 섞여 있고 더 심하게는 고1 내용까지도 코어하게 좀 더 넘어갈 수가 있다. 모든 영역의 모든 문법을 한꺼번에 어떻게 한 학기만에 다 암기를 해서 대비를 하겠냐? 당연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가장 빠른 시간 내로 문법들을 머리에 엮어서 송영리가 가장 쉽게 해주는 그런 방법은 8분사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무더기처럼 쌓아 올리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역할이 될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다음 영어의 분사 8개 뭐 있어요? 분사를 들어보면 4로 끝나는 걸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8분사라고 하면 무조건 4로 끝날 거야. 그럼 제일 개빠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전부 다 뭐로 끝나지? 4로 끝났지. 그러면 분사를 물어볼 때는 뭘 대답해줘야 돼? 4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모든 단어의 고유한 품사를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예요. 즉 다시 말해 나라는 본질과 같다는 게 품사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여기 도현이가 앉아있잖아. 그치? 그럼 도현이 이름이 김도현 씨야. 그럼 김도현 씨의 본질이 김도현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김도현 씨가 렉스칸에 와 있을 때도 딸내미일까? 아니겠지. 그럼 김도현 씨가 렉스칸 학원에 앉아있을 때 김도현 씨의 역할은 뭐예요? 학생이겠죠. 근데 김도현 씨가 집에 갔을 때도 학생일까? 네. 아니겠지. 아 그때도 학생이에요? 그때는 수업을 들어야 될 학생이기보다는 뭐에 좀 더 역할이 가깝지? 딸내미의 역할이 좀 더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떤 자리에 넣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도현이가 친구들끼리만 있어. 열심히 수다 떨고 있는 자리가 있어. 그래도 도현이가 딸내미야? 애매해지죠. 친구들끼리 있을 때의 역할은 그냥 친구겠잖아요. 그치? 그럼 도현이라는 사람 자체가 변한 건 아니지만 얘를 어떤 자리에 넣어놨냐에 따라서 얘를 부르는 호칭이 좀 달라지고 얘를 좀 다르게 취급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품사와 성분에 대한 차이다. 내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품사고 나를 어디에 갖다 꽂아놨냐에 따라서 나의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명사부터 시작해서 상세하게 쓰기에는 이미 8분사 데일리 테스트가 맞으니까 그렇게 상세하게 안 쓸게요. 그럼 명사부터 시작해서 딱 어떠한 품사까지를 가장 코어한 품사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코어하는 건 핵심이고 중심이 되어줄 수 있는 품사인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코어한 품사예요?
그럼 이제 질문을 다르게 바꿔볼게요. 코어한 품사를 찾을 때는 얘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길래 코어한 품사라고 하는 걸까? 문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 다시 말해 문장의 주성분이 될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다시 얘네는 뭐가 될 수 있는 녀석이라고? 주성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문장에서의 주성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사 누구가 있어요? 명사, 대명사, 동사, 그리고 형용사까지 있겠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명사부터 형용사까지는 문장의 주성분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코어한 품사다. 그래, 주성분이 있으면 주성분의 반대는 누가 있을까? 가성분이 있어요? 글렀어요. 자, 주성분 말고 부성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부라고 기억을 하셔도 돼요. 주부랑 술부라고 옛날에는 불렀는데 그렇게까지 모르셔도 되고 그냥 주인이 되는 것과 부수적인 것이다. 부수적인 것이라는 건 좀 빼도 상관이 없다는 거겠지? 그래서 주성분 말고는 부성분이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구문 분석을 하세요라는 이유는 문장에서 쓰잘데기 없는 찌끄레기를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내용과도 같아요. 됐니? 문장에서 쓰잘데기 없는 부수적인 애들을 끄집어내달라. 그럼 부성분에 해당하는 품사는 부사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부성분이랑 부사라고 기억하셔도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성분을 나누고 하는데 팔품사 여기서 안 끝났잖아요. 누구랑 누가 있었지? 감탄사 있었지. 감탄사는 근데 약간 쓸데없이 넣어준 거랑 걔들과 챙기셔도 되니까 팔품사인데 거의 사실상 7개만 알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왜냐면 문장 쓸 때는 와우! 막 이런 애들 우리가 굳이 막 구분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 보자마자 알잖아요. 그치? 걔는 너 좀 꺼져봐 하고 버리시면 되고. 그럼 감탄사 말고 누구 남았어? 전치사 접속사가 나왔어. 그럼 전치사랑 접속사의 역할은 뭘까? 절과 절을 이어요. 아, 절과 절이요. 전치사가? 그치. 공통점을 물어봤어요. 전치사와 접속사. 뭔가를 이어요. 네, 맞아요. 연결해주는 말이에요. 그 일치에 맞췄으면 오 해줬을 텐데 다 틀리고 막판에 찍어 맞췄는데 하나를 와를 해봤자 가오가 살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연결사 누가 있다고? 전치사랑 접속사가 있었어. 다시 누가 있다고? 문장으로 얘기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러면 목소리는 예비 중일이 더 크다 이 개미 똥구멍들아. 자, 선생님이 방금 말한 걸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집에서 공부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팔품사 중 연결사에는 전치사와 접속사가 있다 라고 문장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다시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했지? 팔품사에서 연결사에는 전치사와 접속사가 있다. 다시 뭐라고요? 이렇게 열받으면 한 놈씩 집어서 시킬 거거든요. 제가 보통 같이 시키는 걸 좋아해요. 시간이 없거든요. 굳이 구태여 한 명씩 시킬 시간이 없잖아요. 다 같이 있을 때 합시다. 다시 뭐라고 했지? 자, 선호 혼자 큐. 말을 안 하고 있던 거예요. 저렇게 수업 시간에 자꾸 멍 때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가요. 날아가요. 어디로? 저 세상으로 날아가겠지. 그럼 모두 날아가요? 아이 성적도 저 세상으로 날아가겠죠.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늘지 않아요. 참여를 하셔야 늘지. 다시 한번 갈게요. 다 같이. 뭐라 그랬어 방금? 이제 지금 이제 얘를 의지하지 않아도 네 머릿속에 이미 들어갔을 거야. 그렇지? 그럼 굳이 얘를 뚫어져라 이러면서 발품 사이에 있는 연결사고로 전치사랑 접속사가 있다는 얘를 뚫어져라 보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딴 데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뭐가 있다 그랬어? 자, 선호자 큐. 뭘 듣고 있는 거야 도대체 혼자서? 팔품사에서 연결사는 전치사와 접속사가 있다. 혼자 시작. 이 문장은 우리 개인지도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는데 혼자만 생각이에요. 집중하세요. 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품사별 주요 사항에 대한 거고요. 팔품사 외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준다면 우리가 좀 신경 써볼 만한 일은 관사라는 녀석이 있었다. 자, 그러면 관사의 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다? 틀려주세요. 관사의 관이 의미하는 거. 그럼 보통 예비 중으로 관장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관장일 리는 없겠죠. 누군가를 조사버릴 리는 없잖아요. 그치? 그럼 관사의 관이 의미하는 거. 목관. 관. 관도 관장 아니냐? 결국 관. 예? 배관할 때 관이 또 들어가요? 관. 크라운? 어. 진짜요? 그게 한국어로 뭐야?
왕관. 한국어 못하는데 크라운부터 나오고 왕관이 안 나와요? 다시 관사의 관사는 무슨 역할을 해주네요? 네, 왕관이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왕관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것에서 씌워주는 게 왕관이다? 지나가던 그지한테 씌워주는 게 왕관일까? 아니겠지. 그럼 왕관이 되려면 누구에게 씌워줘야 돼? 으뜸되는 거. 가장 중요한 녀석한테 씌워줘야 돼. 그럼 8품사 중에서 가장 다채로운 역할을 하고 핵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품사 누구? 명사. 네,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관사가 나왔다는 건 앞으로 누가 나오실 겁니다. 라고 이제 카페트 깔아주는 거야? 명사가 나올 거야. 그래서 단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일수록 관사가 나왔을 때 걔이들 나에게 힌트를 주었어. 이런 거 알아보셔야 돼. 왜? 관사가 나왔다는 건 내가 뒤에 나온 단어를 정확하게 잘 몰라도 이거 명사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는 신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특히 고등부로 올라가셨을 때 모의고사 지문 쓰실 때 얘가 뭐라는 거야? 가 헷갈리실 때 걔가 명사다를 알려줄 수 있는 가장 만만한 힌트가 관사예요. 아시겠죠? 얘가 뒤에서 의자를 자꾸 차요. 그럼 무겸이 뒤로 조금만 더 가실게요. 자, 그럼 관사가 나왔다는 건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관사 뒤에는 누가 늘 있어야 돼? 명사가 꼭 있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관사 뒤에는 누가 늘 있어야 된다? 명사가 늘 있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죠. 자, 그러면 이런 왕관의 역할을 해주는 관사는 영어에서 정말 많을까 적을까? 많죠. 적어도 많은. 세 놈밖에 없어요. 관사는 세 마리밖에 없어요. 프랑스어의 관사는 정말 많아요. 프랑스어의 관사는 나오는 단어들마다 약간의 관사들이 다 있어요. 그게 복수형이냐, 무슨 시제에 따라서도 관사가 바뀌고요. 프랑스어는 여성명사, 남성명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도 관사가 달라지는데 심지어는 여성들끼리 묶여있는 복수형이냐, 남성들끼리 묶여있는 복수형이냐, 성별이 섞여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 달라져요. 영어는 몇 개밖에 없죠? 세 개밖에 없죠.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죠? 영어가 너무 하기 싫잖아. 프랑스어 공부해보세요. 갑자기 행복해지실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관사에는 세 마리 누가 있어요? 원더. 언더 세 마리가 나와 있겠죠. 정관사랑 부정관사에 대한 차이. 그래서 일단은 상세하게 모르더라도 언더 세 마리가 관사에 해당하는 녀석이군요. 라는 사실만 잘 알아두셔도 되겠다. 됐습니까? 예. 다음 구두로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데일리에 있던 내용입니다. 명사의 정의는 사물이나 개념의 이름이야지. 이름명, 명함 할 때 그 명사랑 똑같아요. 여기 명함 있어요 라고 해서 이름 알려주는 거. 그럼 그 명사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쪼개면 명사의 종류를 했더니 대명사가 나오시면 걔는 다른 의미예요. 그렇지. 셀 수 있는 명사랑 셀 수 없는 명사 있지. 지금 내가 말로 떠드는 거에 모르는 개념 나오면 적으셔야 될 거예요. 자, 다시 명사를 크게 두 가지로 쪼개면 뭐라 그랬지? 셀 수 있는 거랑 셀 수 없는 거. 셀 수 있는 명사를 조금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게? 말을 해! 이러고 있지 말고 말을 해! 말을! 뭐였지? 가산명사라고 해줬고요. 그럼 셀 수 없는 명사는 불가산명사라고 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앞으로 셀 수 있다 없다 말로 잘 안 해줄 거 가산명사냐 불가산명사냐라고 할 거기 때문에 써두시는 게 유리하실 거예요. 선생님 내가 지금 뭐 설명했지? 그렇지! 그럼 가산명사랑 불가산명사가 뭐라고? 이건 좀 들으셨어요. 태훈이 그 벽이랑 자꾸 썸을 타시는데 썸 탈 사람이 없어서 벽이랑 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자기가 자꾸 기대는 유형이면 반대쪽으로 앉으세요. 자, 그러면 가산명사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이것도 생각지도 못했던 분이 생각해요? 가산명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럼 보편적으로 말을 하면 학자, 폴펜, 분필, 칠판, 인간, 바다, 아니면 벽, 천장, 핸드폰 이런 일반적인 명사들이 있는 그게 일반 명사가 있고 두 번째로 살 수 있는 거는 군집명사 혹은 집합명사라고 해서 군대, 클래스,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금류라고 해서 무언가를 묶어놓는 통칭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건데 그거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불가산 명사에 뭐가 있냐? 중학교 때까지는 명사를 셀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특히 오마 좀 이상한 데서 문제 낼 때 그 불가산 명사 가지고도 낼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는 놓으셔야 돼요, 이름을. 불가산 명사는 크게 몇 개? 세 개 맞았어요. 불가산 명사에 뭐가 있어? 부인명사 맞아요. 또 사랑, 우정, 용기. 개념명사 안 하지. 그럼 뭐라 그러지? 민주주의, 공산주의. 주의명사. 무슨 명사? 추상명사라고 해요. 추상명사. 마지막 세 번째는 뭐 있어? 공기, 덩어리, 물, 자연명사.
물질명사예요. 물질명사. 이름까지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물질명사. 하다못해 예시라도 좀 선생님처럼 이렇게 던질 수라도 있어야 돼. 용어를 모르면. 유성아 내가 한번 뭐 설명할게. 셀 수 있는 거 설명했어? 셀 수 없는 거 설명했어? 그렇지. 셀 수 없는 거에 몇 개 있어? 3개. 통과. 그러면 윤우야 셀 수 없는 명사 3개 뭐가 있다고?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잘하셨어요. 여기까지를 빨리 쓰면서 쫓아오셔야지 칠판에 있는 내용 베껴쓰기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어 혜연아. 고유명사가 뭐야? 예? 예. 난 이런 녀석을 키우는 줄 모르겠다. 체리님 고유명사야. 또는 고유한 거. 내 이름, 네 이름, 나라 이름, 행성 이름, 도시 이름. 예.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서 셀 수 없는 걸로 주고 두 개가 될 수 없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고유명사는 근데 문장에서 보자마자 빵 하고 알아차릴 거야. 왜? 한번 되었어. 뭐라고? 앞에 대문장. 그렇지 잘하셨어요. 지우가 맞췄어. 무조건 문장 중간에 나오더라도 문장 맨 앞에 시작이 아닌데 문장 중간에 나오더라도 무조건 누구로 시작해? 대문자로 시작해. 그게 힌트예요. 나 고유명사지롱 이런 거 알려주는 힌트가 뭐로 시작한다고? 대문자로 시작할 거라고 해서 잘해서 지우. 그 다음에 물질명사는 아까 말했듯 우리가 뭔가 셀 수 없는 거 레시피를 볼 때 소금을 한 티스푼 넣으세요라는 레시피가 있지. 소금을 386알 넣으세요라는 레시피를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글러 먹었어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루나 기체, 액체, 고체, 덩어리 개념 들어가시면 그걸 담는 물체를 세주겠죠. 했니? 그래서 이런 물질명사 있고 추상명사는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정해놓은 거, 개념들 따위를 넣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현재 중학교 내신에 나올 수 있는 거 가산대 불가산을 나눴잖아요. 가산대 불가산을 나눴어.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가산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니까 무슨 형과 무슨 형이 가능해? 가산은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잖아. 그럼 하나짜리랑 몇 개짜리? 맞자랑 많은 거. 하나짜리랑 많은 것짜리라고 얘기하지 않죠. 영어는 그걸 뭐라고 하지? 하나짜리를 뭐라고 불러주지? 단수나 복수. 그렇지. 그러면 얘는 무슨 형이 가능해? 복수형을 쓸 수 있는 거야. 단수형, 복수형을 나눠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럼 불가산 명사는? 그렇지. 늘 단수축으로 해요. 나랑이 좋아. 자 그럼 명사에 단수형인지 복수형인지는 어떻게 티내주지? 명사에 복수형을 만들 때 명사에다가 s를 붙이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단 불규칙 변화 있지. fish의 복수는? 비지. 그렇지. 이렇게 똑같이 가는 것들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지? 쉽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거. 혹은 불규칙 변화하는 애들 중에 발, 여성, 남성, 쥐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단독수를 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앞에 꾸며주는 애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자, 꾸며주는 거 많고 적음을 알려줄 수 있는 건데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품사에 누가 있지? 그렇지. 잘하셨어요. 형용사가 있는데 많고 적음을 알려주는 형용사 수량 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했지. 수량 형용사, 즉 많고 적음을 알려줍니다. 자, 수량 형용사, 많은이라는 뜻을 가진 수량 형용사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many가 있고 번치. 예, 머치가 있어요. 잘하셨어요. 그럼 many는 누구랑 짝꿍이게? 매닝은 복수랑 짝꿍이니까 가산명사랑 짝꿍이지. 그럼 머치는 번치. 불가산이랑 짝꿍이겠죠. 자, 방금 지우야 선생님이 이익한 건 뭐냐? 많은, 방금 내가 뜻이 뭐라 그랬지? 얘네는 많은이라 그랬지. 근데 너는 뭘 말했어? few를 얘기했지. 그럼 많다랑 적다가 같은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쵸? 예, 글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few, little 이라고 해서 약간 있는 개념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있다. 그러면 가산명사와 짝꿍은 누구? few와 little. 둘 중에 누구? 50대 50의 확률이에요? 예? 예, 반대로 봤어요. 네. 그래서 few나 few, little이나 little. 물론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some, any, a lot of, lots of 뭐 이런 애들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 상식. 그럼 한 번 더 상식 퀴즈. 선우야, few랑 few의 차이는 뭐야? 아니 few랑 little 말고 few랑 few의 차이야. 이제 선우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옆으로 빼서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few랑 few의 차이. 이러면 저랑 수업을 좀 오래 해본 약삭빠른 친구들은 바로 대답을 일단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게? 뭔가가 그 어가 얘는 있고 얘는 없잖아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차이 얘기를 하셔도 돼요. 좀 약삭빠르지만 그치? few랑 few의 차이는 차이는 뭐야? 뭔가 A가 있고 없고였잖아. 반사 너는 숫자 몇을 의미했어? 하나 한 개를 의미했지. 그럼 얘는 한 개가 있는 거고 얘는 한 개도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탈무인이고 얘는 대머리야. 이해했어? 머리카락이 한 가닥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대머리 아니야. 아직 대머리라고는 안. 소중한 한 가닥이 있어요. 하나라도 남아있는 거야. 그치? 근데 얘는 하나조차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어에서 취급을 할 때 하나조차 없는 애는 긍정으로 취급할까 부정으로 취급할까? 얘 부정으로 취급해요. not과 똑같이 취급할 겁니다. 그러면 한 가닥이라도 남아있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 나는 대머리 아니고 탈모인이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우리 어퓨는 긍정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많다는 건 아니야 지우야.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야. 희망의 가닥이 한 가닥이라도 있다는 거야. 희망의 가닥이 한 가닥인 거랑 풍성한 애랑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치? 머리카락으로 떠올리시면 조금 연결이 될 거예요. 되셨죠? 뭐 옆에 뭘 자꾸 읽고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중학교에서의 문제 포인트는 이제 명사를 가지고서 내가 가상 불가상을 나눌 수 있냐 그에 따라서 얘네에 대한 수량 형용사를 같이 가져갈 수 있냐는 핵심 문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오마 중에서 쫌쫌따리 문법으로 갖다 끼워서 내기에 만만한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셔야 되고요. 오마 중 프린트 잘 들고 오셔야 되는 거 알 거예요. 거기에 혹시라도 불규칙 변화에 좀 이상한 애들 명사 섞여 있으면 그거 제가 총정리해줘야 돼서 프린트 잘 챙겨서 오세요. 아시겠죠? 태훈이는 졸려요. 자 여기까지가 명사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시면 대명사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대명사의 종류라고 했을 때 아이마이 미마이만 이제 얘기하면 더 이상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겠지? 그럼 질문이 있어요. 대명사라는 건 무슨 녀석이었지? 그렇지. 그러면 질문이 있어. 너는 명사를 왜 대신해야 되는데? 줄여 쓰려고 또 영어 사람들은 길게 쓰는 걸 싫어해서 길게 쓰는 것도 싫어하지만 그냥 만약에 이름이 짐 짧잖아.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도 싫어. 맞아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영어 문법이 생겨나고 영어 문법이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영어가 가장 싫어하는 영어의 특성은 내가 한 번 뱉은 말을 두 번 얘기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 축약을 시키든지 도치를 시키든지 여러 가지 변형들이 일어나고 변주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준동사 개념도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명사에 대신한다는 건 두 번 반복을 싫어해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 이상 반복하는 걸 피하기 위해 쓰는 게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가 아는 대자가 들어가는 건 대명사밖에 없을 거야. 그치? 학년이 올라가시면 대동사 개념 부등문법에서 나올 거고요. 대부정사 개념까지도 알고 계셔야 될 건데 거기까지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일단은 대명사의 대자가 뭐라 그랬지? 대신하는 거야. 왜 대신한다고 그랬어? 두 번 쓰는 거 싫어서. 됐습니까? 그거까지 이제 파생돼서 갈 텐데 이거를 똑바로 머리에 넣어놓으시면 두 번 쓰는 거 싫으니까 걔를 다른 걸로 받았구나 라는 개념이 일단 머리에 들어가 있으면 대동사도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고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이제 나중에 어려워져요. 알겠지? 자 그럼 대명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인칭대명사. 네, 인칭대명사에서 아이마이 미마이 표 있죠? 그 표 안에 들어있는 대명사가 두 개가 더 있잖아. 뭐가 있지? 지시대명사 표에 없었어. 제기대명사 있었어. 제기대명사 모양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 뭐로 끝나? 셀프로 끝나지.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지. 아이마이 미 마이 소위격? 소위대명사. 자, 저는 익숙한 친구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치, 하나? 자, 소유대명사를 두 단어로 풀어주세요. 다 했어요, 전. 제가 체리들을 잘 안 찾아가는 건 전 체리들이랑 헤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너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넌 불과 한 학기 전까지 나랑 했어요. 그 말은 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난 널 믿어요. 그렇네요. 예. 자, 소유대명사 두 단어로 쪼개면 문제 아는 사람? 소유한 명사. 그렇지. 내가 소유한 거니까 마인드라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마인드라는 걸 두 단어로 풀으면 나의 것이니까 나의 무언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 줄여서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인 예를 들면 마이 캣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한 단어로 줄이면 마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거 이미 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누구 플러스 누가? 뭐 이. 소유격 플러스? 네, 명사입니다. 이렇게 두 단어로 쪼개서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도 인칭대명사 표까지 저한테 암기시키게 하지 마세요. 인칭대명사 표는 기본값을 알아오시고 소유격과 소유대명사의 차이가 언제인지까지만 머리에 잘 넣어두시면 되겠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제귀대명사. 제귀가 무슨 뜻일까? 제가 무슨 대자야? 다시 대자야. 그럼 다시가 맞아. 그럼 귀는? 아 귀예요? 그럼 다시 귀는 무슨 뜻이냐? 귀. 맞아, 잘하셨어요. 귀환하다 할 때 그 귀환이에요. 그러면 다시 뭐 했다는 거야? 휴 돌아왔다는 거지. 됐어? 그럼 제귀대명사는 또 언제 쓰고 싶다는 거야?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내가 몇 번째 등장이야? 두 번째 등장이라는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다시 제귀대명사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다시 돌아오. 다시 돌아온다는 건 몇 번째 등장이다? 네, 두 번째 등장이다. 두 번째 등장이라는 건 다시 풀어서 설명합니다. 연결고리를 찾아가야 돼. 사실처럼 이렇게 쭉쭉쭉 연결을 이렇게 이어가시면 똥 하고 해서 문제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져서 문제에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등장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다시 말해서 He loves him 이라고 하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잖아. 얘가 얘를 좋아하는 거잖아. He loves himself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좋아하는 대상이 누가 됐어? 얘로 돌아갔지. 그럼 어떤 사람이야? 근데 시고 나서 그걸 보면 역시 진짜 잘생겼어. 아 최고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좋아하는 대상이 다시 누가 됐어? 자기한테 돌아갔지. 그러니까 누구랑 누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주어랑 목적어가 같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게 두 번 등장이라는 거야. 주어랑 목적어. 이미 문장의 맨 앞에서 나왔던 놈인데 그 문장 내에서 두 번째 언급을 할 거예요. 라는 설명입니다. 알반 출신들은 저렇게 배우시면 안 돼요. 알반 출신들은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동작의 주체가 동작의 대상에게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 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준동사의 목적어,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까지 연결을 하셔야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법에 나와 있는 걸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딱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들으니까 기억은 나세요? 안 나시죠? 예. 너도 알반이었잖아. 하나, 둘, 서이 말고 또 알반 출신 손 들어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시키지 뭐. 야, 그래서 제귀대명사는 두 번째 등장이다라는 거에 대한 것만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자, 이러면 인칭대명사에 있는 대명사 말고 또 무슨 대명사 있어? 아까 말했던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 뭐야? 지시하는 거. 이거, 저거, 이것들, 저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뭐 있어? This, that, 로즈. these. 비즈. 로즈. 로즈. 그렇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단복수형 잘 일치시키는 거. 오히려 고등학교 모의고사로 갔을 때 이거 많이 틀려오셔요. 단수명사 일치인지 복수명사 일치인지를 해석을 못해서 틀릴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뭐 그렇게 큰 언급을 하고 싶다. 하지만 지시대명사 대시 나오면 당연히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즐거운 포인트가 있어요. 자, that이라고 하면 문장 속에서 몇 가지 역할을 쓰인다? 세 가지. 방금 말했던 지시 대명사가 있고 지시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자 했던 그 뒤에 명사가 나와있으면 지시 형용사로도 쓰이고요. 무슨 말이냐? That person 이라고 하면 뭐야? 그 사람은 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That person 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지. 그럼 person이 명사니까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분사가 뭐야? 형용사였지. 그랬을 때 지시 형용사라고 할 거예요. 혹은 마지막으로 지시 부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세 역할 또 뭐 있어요? 네, 관계대명사 있어요? 상세하게 안 들어갈게요, 중이니까. 관계대명사 대시 있고요. 또 뭐 있어요? 명사절. 네, 맞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대시요. 오, 오늘 두 분이 활약을 잘하시네요. 또 뭐 있어요? 하나 힌트가 있어. It be that. 이비네. It be that. 힌트예요. 아는 사람? 이비네. 강조법이에요. 아. 끝나면 좋겠지? 안 끝났어요. 또 뭐 있어요? 동격이 있어요. 자, 아는 척하는 동격이 뭐예요? 동격. 동일한 격. 동이랑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일한 수준이라고.
동일한 수준인지 아닌지는 내가 어떻게 알아보죠? 어떤 것에서 동격을 줄까요? 그러게요. 예. 나중에 하실 거예요. 지금 이름만 알아놓으셔도 돼요. 근데 시작점은 일단 서로가 말한 게 맞아요. 똑같다. 얘랑 같은 말인데 얘를 단어로 쓴 거냐 문장으로 쓴 거냐에 대한 차이라서 나중에 체크하실 겁니다. 알겠니? 그러면 이 정도 있고 니네 헷갈릴 것 같으니까 관계부사 대용은 안 쓰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대명사에서도 지금 곧 중학교 문제 포인트로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 여기까지 다 구분하고 나올 수 있잖아요.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문법이 연결돼서 정리가 된 애들은 이게 지금 바로바로 나올 거고 연결돼서 정리를 해준 적이 없는 친구들은 지금 멘붕 오실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하면 되죠. 그치? 뭐 의문대로 설명할 거 없고 그 다음에 형용사는 개념 자체가 일단 글러먹은 친구들이 간혹가다 나오는데 형용사의 역할은 뭐가 있어요? 이게 제1에 있지만 한 번 더 짚어봅시다.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를 수식하거나 혹은 네, 보호 역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개에서 끝나면 안 되고 보통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는 친구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 역할을 태훈이 잔다! 졸리면 앉아서 이거 하고 있지 말고 조용히 일어서서 들으세요. 예. 자, 그래서 명사 수식이나 보호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명사를 수식할 때 형용사는 어디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지? 명사를 중심으로. 앞이야, 뒤야? 뒤. 뒤. 앞뒤. 에? 멍 때리고 있었어요. 앞뒤. 뭔지 몰라요 지금? 멍 때리고 있었어요? 뭔지 모르겠죠? 자, 졸던해. 질문이 뭐야? 할게. 그거. 여기 약간 전멸준데 여기? 들어왔는데 뭐라 대답할? 근데 질문이 뭐였어? 형용사나 명사 꾸밀 때 어. 어디서 꾸미면? 그렇지. 질문은 잘 들었네. 근데 답이 뭔지 몰라서 멍들었네. 알았어요. 그러면 인정입니다. 그럼 무견님? 네, 선풍기와 즐기고 계셨고요. 네. 뭐야 여기도 못 때렸어? 어디야? 어디? 어디? 약간 대세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앞뒤가 맞습니다. 앞에서도 꾸밀 수 있고 뒤에서도 꾸밀 수 있는데 경우가 좀 다를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형용사에 위치하면 명사 앞, 명사 뒤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고 문장에서의 보어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게? 영어 문장에서의 보어 두 가지 있지. 무슨 보어? 주격 보어랑 목적격 보어. 주격 보어 몇 형식? 이형식. 목적격 보어 몇 형식? 5형식. 다시 갈게요. 예, 전 못 들었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보어의 종류 몇 개? 두 개. 뭐가 있었죠? 주격 보어랑 목적격 보어. 주격 보어 몇 형식? 2형식. 목적격 보어 몇 형식? 선우야 질문이 뭐였지? 몇 형식? 2형식이라고요? 넌 문법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야, 선우야. 5형식. 네. 자, 이 부호까지 여기까지 잘 잡아주시면 되겠다. 됐지? 자, 그럼 여기서도 질문.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품사가 무엇으로 바뀐다? 그렇지. 그럼 명사에 ly를 붙이면? 네, 형용사. 그래서 love에다가 ly를 붙이면 우리가 해석을 뭐라고 하지? love에다 ly를 붙이면? lovely 해석 뭐라고 해주죠? 사랑스러워? 그렇지. 니은으로 쓴다면 같이 니은으로 쓴다면 품사가 뭐야? 형용사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것도 같이 가져가줘야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원래 가져가셔야 될 건 그걸 뭐라고 설명해줘야 되지? 이런 거. 하이리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모양만 비슷하게 생겼지 관련이 없는 애들이지. 그치? 하드랑 하이리도 네 관련이 없어요. 모양만 비슷하게 생겼어요. 됐니? 그럼 얘가 제일 많이 쓰니까 얘로 가지고 해보자면 하드의 뜻은 뭐예요? 하드 딱딱한. 단단한 또 어려운 힘든 또 형용사만 있지 않고 부사의 뜻도 있어요. 열심히라는 뜻도 있어요. 하드 자체에. 그럼 할드의 뜻은 뭐예요? 거친. 얘랑 관련이 없어요. 모양만 관련이 있게 생겨 보여요. 넌 알아야 돼. 우리 하드를 진짜 많이 했어. 강조 진짜 많이 했어. 올스에서도 했고 우리 독후감 할 때도 했고. 그렇지 감사해요. 그래서 얘를 뭐로 취급하죠?
부정어 취급했죠. 잘하셨어요. 알면 빨리빨리 대답을 해줘요. 숨이 넘어갈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 너무 많다. 그럼 이거는 지금 열심히 막 어려운 얘랑 관련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지. 이런 쫌쫌따리 외우셔야 될 게 생각보다 있다. 했냐? 부사는 이제 어차피 째끼면 되는 거랑 상관이 없고. 자, 그럼 이제 아까 했던 연결사였던 전치사랑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 역할이 좀 다르니까 이름을 다르게 얘기를 했겠지, 윤우야. 전치사랑 접속사의 차이가 뭐야? 네. 질문을 들었는데 그냥 다시 한번 반문하시는 거죠? 아니면 선생님 친구라서 같이 예? 예? 이러고 계신 건 아니죠? 예, 이제 별명이 슬슬 만들어질 것 같은데 전치사랑 접속사의 차이. 빨리 패스하셔도 돼요. 몰라도 상관없다 그러지 않았나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니까 그 친구한테 넘길게요. 기성훈 씨 차이. 그렇지,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명사를 연결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보통은 부사절 접속사랑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전치사는 보통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네, 명사가 있어야 되고요.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오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이유의 전치사 접속사 시리즈, 양보의 전치사 접속사 시리즈죠. 생각보다 기초를 채울 때 시간을 가만히 써야겠네요. 엄마 좀 괜찮아요. 다음 이유의 전치사는 어려우니까 접속사부터 물어볼게요. 이유의 접속사에 뭐 있어요? 접속사.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 또 since as. 그렇지. because since as가 다 뜻이 뭐야? 때문에.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잖아. 그치? 근데 똑같이 전치사에도 뭐뭐 때문에라는 뜻을 가진 애가 있어. because of. 그렇지. because 다음에 of가 붙은 것도 owing to 또 두 개 더. 때문에라는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과 똑같냐면 야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일이 안 풀렸을 때지. 일이 잘 풀렸을 때 네 덕분에 일이 이렇게 됐어. 그렇지. thanks to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잘했어. because는 접속사를 있어요. 예. because of랑 owing to가 있으면 thanks to도 있고 due to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통사를 못 보셔야 되고요. 양보라고 하면 뜻이 뭐예요? 해석을 어떻게 해요? 비록 뭐뭐지만 이라는 뜻이 있어. 그치? 그럼 양보의 접속사에 뭐였지? 너, even though가 삼총사예요. even if는 약간 예외예요. 그렇지? 그럼 양보의 전치사에는? 인스파이트 뒤에 하나가 더 있어. 오브 그렇지. 선택지하지 마세요. 네. 인스파이트 오브가 있고요. 또 디스파이트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지금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저 친구들은 그래도 뭐라고 얘네가 오답이 나오지만 얘네가 지금 제일 수업들이가 좋은 거야. 지금 제일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시고 틀리더라도 자기 머리로 가져가려고 정말 열심히 해주고 계신 거라서 이 두 분이 지금 제일 열심히 듣고 있고 제일 열심히 따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뭐 설명했지?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듣고 있던 얘기밖에 안 돼요.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예요. 품사를 드디어 조금 끝냈고 성분에 해당하는 건 수업하면서 해야지 어쩔 거리가 없겠네요. 여기까지 됐다.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책 가시면 이게 챕터 4부터 시작을 할 텐데 챕터 5부터 진도를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앞 페이지 몇 페이지는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앞 페이지 몇 페이지는 필요가 없고 챕터 5에 해당하는 넘버를 넣었으니까 122페이지부터가 숙제가 될 거예요. 하단에 보시면 122페이지부터고요. 구조가 하는 거 할 줄 모른다. 머리를 번쩍 손. 구조가.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이 A그룹, B그룹을 지금 오늘 나눠서 지금 준비를 못했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구조화 현이 할 수 있지. 기억나지? 채민이 구조화 할 줄 알지? 그럼 두 분은 할 수 있어. 선생님 너도 구조화 할 줄 알지? 이 세 분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할 수 있죠. 지금 해봤어? 안 해봤어? 구조화? 안 해봤어? 그러면 못할 수도 있네. 구조가 많이 어려워서 그렇지 뭐냐면 요약이야. 요약. 영어 말고 뭐로 요약하는 거야? 한글로 요약할 거야. 구문 분석 말고 구조화. 자, 알만 출신인 권장은 얘가 통념인지 주장인지 뭐 주장인지 반박인지 반박을 어떻게 설명으로 하는 건지 실험으로 하는 건지 예시인지 예시인지 따위의 내용들 같이 써서 해오세요. 알만 출신들은 그거 써서 해오시는 게 맞아요. 알겠니? X반은 뭐가 됐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문장으로 하지 말고
문장 아니야. 지문에서 다 해보시고 단어랑 단어 키워드 A vs B의 싸움이라서 뭐 포유류는 이런데 파충류는 이래요 이런 지문이었으면 뭐 포유류의 특징, 파충류의 특징 뭐가 좀 있겠지. 그걸 표 형식으로 정리를 해보셔도 괜찮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지문에 대해서 뭐 옛날에는 이런 사실들이 있었어요 라는 전달인지 아니면 사람이라면 응당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서 그걸 어떻게 끌고 나가는 지문인지를 한번 자기 생각대로 요약을 써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지문 길면 한 문장으로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면 조금 한 4-5 문장으로 쪼개질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주의되는 밥이 되든 자기가 해보고 선생님 걸 비교해야지 난 모르겠으니까 무조건 저것만 갈래 하면 안 늘어요. 자기가 한 번이라도 더 해보면서 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오늘 숙제 주고 다음 시간에 검사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 나오면 쌤이 우선적으로 보내기 자료를 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다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오늘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될까? 네, 복습이 충분히 되어 있으셔야 돼요. 제가 같은 내용을 다음 시간에 질문을 했을 때 편안하게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리스닝 채점 못하는 사람 머리로 번쩍선. 네, 넘어가시고 단어 페널티 걸린 사람 머리로 번쩍선. 네. 자기 페널티 결과 본인이 감당하고 마시는 건 이미 이전 방송 하셨을 테니까 자습실 가셔서 중간에 떼끼다 걸리면 바로 잘라버릴 거니까 떼끼지 마시고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될 거 다 하시고 구조 테스트까지 다 이행하고 가시길 바랄게요. 알겠니? 네. 저그다 끝냈는데 많이 들. 바뀌는 거 검사 받으시고 구조 테스트까지 받으셨어요? 네, 끝냈어요. 단어 결과를 복답으로 해오지 말고 한 번에 통과할 수 있게 해오시면 안 되겠죠? 아닌가? 몇 점이었냐? 30몇 점이었냐? 92점. 아 92점은 상관없어요. 그럼 누구였죠? 정지우 씨였어요. 죄송해요. 헷갈렸어요. 예,